자,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통영어 2 1과 YBM 시사 박준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진아라는 한 친구가 우연치 않게 본인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가짜 뉴스가 주는 피해라든지, 그리고 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을 되는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그 가짜 뉴스를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었어요. 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니까 warning, 그래서 경고, 가짜 뉴스 alert. 이때 alert은 경계라는 뜻도 있고요, 경계, 경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계나 경계 경보, 물론 동사로 쓰이면 뭐 알리다의 뜻도 있어요. 어쨌건 경고, 가짜 뉴스 경계라고 시작을 하네요. 자, 본문 1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해석부터 하고요. while, 부사절이 문장 연합해 놨습니다. while scrolling through 그랬습니다. 자, scroll through 하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는 짓이죠. 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걸 보면서 화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훑잖아, 맞죠? 그래서 scroll through가 뭐냐면, 뭐뭇을 굳이 적자면 위아래로, 잠시만요. 자, 뭐뭇을 위아래로 살피다의 뜻이 있어요. 뭐를 위아래로 살피다. 그래서 뭐를 위아래로 살피는 동안에, while이 동안에니까 뭐를, 그녀의 소셜미디어, 원데이, 어느 날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위아래로 뭐하다, 살피는 동안에 말이야. 살피는 동안에 진아는요 뭐였다, was astonished. astonish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그냥 깜짝 놀라게 하다의 뜻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다. 수동이음이죠. 진아가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아니라 진아가 깜짝 놀랐대. 이게 어느 날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막 위아래로 막 이게 살피는 동안에 진아가 깜짝 놀랐대. 뭐 했을 때 깜짝 놀랐냐? 그녀가 봤을 때 말이죠. 뭘 봤을 때? 뉴스 헤드라인을 봤을 때 이 말이야. 뉴스 헤드라인을 봤을 때. 그 헤드라인이 뭔데? 자, 여기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죠. 흔들바위야. 헌들바위 이거야. 흔들바위. 어디에 있는? 설악산 내셔널 파크 그랬으니까 국립공원이죠.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흔들바위가 떨어졌다 라는 그러한 뉴스 헤드라인을 봤을 때 진아는 뭐였대? 깜짝 놀랐대요. 오, 흔들바위,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떨어졌다 라는 그러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봤을 때 깜짝 놀랐대. 자, 우리말로 옮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문법이 숨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또 살펴봅시다. 내신 강의다 보니까 꼼꼼하게 좀 보셔야죠. 자, 여기 보시면 while이 접속사잖아. 접속사인데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봐도 우리가 이제 뭐 문장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 이런 걸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죠? 자, 원문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원문은 이거였어요. while이 나왔고요. 주어가 누구죠? 제가 she를 적었어. 왜? 문장 전체의 주어가 진아죠. 그래서 she를 적고요. 그 다음 이 스크롤링을 동사로 바꿔주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의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스크롤드를 써도 되고요. 이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스크롤드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터이고, 아니면 과거 진행형 was scrolling이었다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을 좀 확인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원문은 이거였어요. 뒤에는 동일하죠. 뒤에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ing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ing를 이용해서 압축시키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압축시킬 때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원칙이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어 지우고 이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를 만듭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while scrolling blah blah blah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문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 선생님 따라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자, 수능형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 스크롤링을 쓰셔야지 여기다 과거분사 스크롤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됐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Gina was astonished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죠? astonish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astonish 뜻이 뭐죠? 깜짝 놀라다가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다였어요. 그죠? 그럼 진아가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아니죠. 본인이 깜짝 놀란 거니까 astonished를 써야지 astonishing을 쓰면 안 된대요. 됐죠? 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면 어느 날 진아가 뭐야?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막 스크롤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뭐야?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아는 immediately 즉각 뭐였습니다? share 공유했대요. 무엇을요? 뭘 공유했냐? 충격적인 이야기를 뭐였다? 공유했대요. 누구와요? 그녀의 close friends야.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맞죠? 얘들아, 설악산 국립공원에 뭐야? 흔들바위가 떨어졌대. 라고 친구들에게 쫙 뭐 한 거야? 전파한 거야.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shocking을 쓰셔야지 shocked를 쓰면 안 됩니다. astonish와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이 shock이라는 동사는요. 동사로 쓰이면 충격을 주다예요. 여러분. 충격을 주다. 보시면 지금 얘가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스토리가 충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스토리가 지가 충격을 받은 겁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은 겁니까? 그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니까 shocking을 쓰셔야지 shocked를 써버리면 스토리가 지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shocked를 쓰면 안 되고 shocking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흔들바위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친구들에게 막 뭐 한 거야? 이야기를 한 거야, 진아가. 됐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later, 나중에 뭐뭐 동안 이거 during 아침 뉴스, TV에서의 아침 뉴스 동안 이 말이야. 됐죠? 한 기자가 얘가 주어 되겠죠? 주어 뒤에 갑자기 ing가 나왔어요. 명사 뒤에 ing는 형용사 자리니까 얘가 꾸며주는 뭐야? 현재분사, 형용사가 되겠죠? 기자인데 어떤 기자냐? 서 있었던 next to 하면 전치사구죠. 어디 옆에. 자, 어디 옆에 훼손되지 않은 undamaged는 이건 뭐 다 적어 드릴게요. 훼손되지 않은 이런 뜻이야. 자, 훼손되지 않은 흔들바위 옆에 서 있었던 이런 말이야. 한 기자가 뭐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죠. 자, 뭐라고 말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의 인터넷 이야기들이야. 오늘의 인터넷 이야기들인데 어떤 인터넷 이야기들이냐면 해석부터 하고 문법적인 설명은 차후에 할게요. 어떤 인터넷 이야기들이냐면 흔들바위가 뭐하다? 손상되어졌다 또는 훼손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오늘 인터넷 이야기가 was fake, 가짜였다 라고 말을 했대요. 방금 그 진아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봤던 흔들바위가 뭐였다? 떨어졌다 라는 그 뉴스가 뭐였다? 가짜였다 라고 뭐였대? 말을 했대요. 됐죠? 자,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죠. 스탠딩. 여기 형태 조심해 주시고 ing 쓰셔야지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stood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과거분사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나올 확률이 조금 적긴 한데 혹시나 해서 적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undamaged를 써야지 undamaging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봐라. 제가 방금 해석을 어떻게 했죠? 오늘 인터넷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흔들바위가 훼손되어졌다, 손상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인터넷 이야기들이라고 했잖아. 이게 뭐냐면 잠깐 여기 보세요. 이걸 흔히 잘 적어 놓으시고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본 수업에서는 제가 이런 수업 안 하는데 동명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ing가 있어요. 이게 ing.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원생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원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g는 문장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맞죠? 문장으로 보고 문장에서 뭐였어? 동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잖아요. 동사에다 ing 붙였으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온 거죠, 여러분들. 명사가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장이고 문장에서 뭐였다? 동사였어요. 그러면 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뭐일 확률이 있겠어? 그렇죠. 이 ing의 뭐야? 주어일 확률이 있겠죠. 이걸 동명사에 뭐라고 그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그래서 해석은 뭐뭐가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단지 여러분들 단지 요 덩어리가 얘들아 요 덩어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저는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이런 말 안 써요. 여기 선생님 아까 전에 썼잖아요. 분사구문.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학교에 선생님이 쓰시는 거니까. 본 수업 시간엔 제가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1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야. 위치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위치가 명사 자리에 놓이면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가, ing가, 요 덩어리가 형용사 자리에 쓰이면 형용사로 쓰인 거야. 요 덩어리가 부사로 쓰였으면 부사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리를 보면 전치사죠. 전치사 뒤가 무슨 자리죠? 에이, 대답 못 하시면 안 되죠. 명사잖아.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ing가 명사 자리에 쓰였을 때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뭐라고 불러?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제런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얘도 적어 놓으세요. I am proud of passing the test. 조그맣게 쓸게요.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be proud,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자랑스럽다 이거야. 여기 보시면 passing the test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맞죠? 시험에 통과하다죠. 근데 명사 자리니까 시험에 통과한 것이 뭐하다? 자랑스럽다.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똑같이 쓸게요. of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you를 쓸게. you 이렇게. you passing the 뭐야? 테스트 하면 어떻게 돼? 네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자랑스럽다. 위에 건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나고 시험에 통과한 것도 나야. 그래서 문장 전체의 주어와 ing 주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안 쓴 겁니다. 여기서는 따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 네가 passing the test. 네가 뭐하다?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필기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뭐죠?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필기하신 다음에 강의를 이어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관식 서술형 제가 표시해놨죠. 주관식 서술형도 가능하니까 꼭 챙겨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중에 아침 뉴스 동안, 즉 TV에서의 아침 뉴스 동안 한 기자, 어떤 기자야? standing, 서 있는, 어디 옆에? 훼손되지 않은 흔들바위에, 흔들바위 옆에 서 있는 그 한 기자가 뭐였대? 말했대. 뭐라고 말했어? 오늘 인터넷 뉴스들. 어떤 인터넷 뉴스들이야?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흔들바위가 손상되었다는 그러한 인터넷 이야기들이 가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봐봐. 수동형을 썼죠. 왜냐면 빙PP를 썼어요. 여기도 조심하시고. 그냥 흔들바위가 뭔가를 지가 손상을 시키거나 훼손시킨 게 아니야. 받은 거죠. 훼손되어진 거죠. 손상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형인 빙PP를 쓴 겁니다. 아셨죠? 이 부분 잘 보시고요. 됐죠?
저는 지우도록 할게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포즈 버튼 누르시고 필기 하시고. 자, 갑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됐죠? 안 끝났죠?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문장도 서술형 대비라고 적혀 있네요. 자, 적어 두시고요. 자, 진화는요, embrace. embarrass죠. 죄송합니다. embarrass죠. embarrass는 뭐야? 당황시키다. 이 말이야. 당황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당황하게 하다. 자, 진화는 뭐였어? 당황했어요. 해석부터 하고요. 진화는 당황을 했는데 뭐에 의해서 당황을 했냐면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의해서 당황을 했대요. 어떤 사실이냐? 우선 명사 뒤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드는 생각은 당연히 얘를 꾸며주는 거다.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해석부터 하고요. 어떤 사실에 의해서 당황을 했냐면 그녀가 뭐했다? 스프라이드가 퍼뜨리다죠? 퍼뜨리다. 그녀가 퍼뜨렸다는 사실. 뭐야?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그러한 사실에 의해서 당황했대요. 어떻게 친구들한테 이미 뭐 했어? 그 가짜 뉴스인 줄 모르고 친구들에게 그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잖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사실에 의해서 뭐 할 때 당황을 했대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that은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의 핵심 문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얘가 당황하게 하다야. embarrass는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하게 하다야. 그러면 진아가 누군가를 당황하게 한 거니? 아니면 진아 본인이 당황한 거니? 그죠? 진아가 당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embarrassing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embarrassed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별표인데, 여기 보시면 해석은 팩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격대절입니다. 동격대절. 동격대절. 자, 동격대절이 뭐예요? 그죠?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재에 제가 그대로 실어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동격대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 적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동격대절.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똑같아요. 명사 뒤에 대절이 오긴 왔어, 이렇게. 알았어? 명사 뒤에 대절이 오긴 왔는데, 이 명사가 추상명사야. 이 추상명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게 추상명사가 뭐냐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일정한 형태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러브 같은 거 있죠. 사랑, 관념, 또는 생각, 방금 나왔던 팩트, 사실, 이런 것들의 모양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추상명사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I have a car. I have a car. 나 차 한 대 있지. 그럼 상대방이 그래? 오, 부럽다. 난 차가 아직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I have an idea. 나에게 I have a good idea. 그랬단 말이야.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그럼 와,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이래요? 아니죠. 그 좋은 생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 즉, 추상명사는요,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껍데기 명사예요. 껍데기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 추상명사, 껍데기 명사의 이 추상명사의 내용,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뒤에 뭐야? 대절이 와요. 그 추상명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야.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껍데기 명사. 껍데기 명사.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동격대절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이 동격대절은요, 관계대명사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완전한 문장에 와요. 뒤에 빈자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아니, 껍데기 명사야. 그래서 그 껍데기 명사의 내용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이 불완전하면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뒤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동격대절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야. 사랑, 우정,
관념, 생각, 팩트, 사실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추상명사로 하고요. 이 추상명사의 특징이 뭐다? 껍데기만 있어.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동격대절이고, 이 동격대절의 문법적 특징은 당연히 명사 뒤에 와야 되고요. 추상명사 뒤에 와야 되고요. 근데 뒤에 빈자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요, 해석도요. 뭐뭐 하는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해석은 뭐뭐라는으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이뻐요. 뭐뭐라는 명사. 동사를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면 예문 볼게요. 나는 뭐 했어요? 들었어요. 루머. 소문을 들었어. 소문. 그 다음에 대절이 왔거든요. 자, 보세요. 루머는 소문이야. 우리 눈에 보이나요? 무슨 추상명사 맞죠? 물론 이게 추상명사면 무조건 동격,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선 의심을 해보는 거야. 나는 들었다. 소문을 들었어. 어떤 소문이냐? 그 감독이 뭐 했다? 떠날 것이다. 뭐를? 그 팀을 곧 떠날 것이라는 뭐 했다? 소문을 들었다 이거야. 떠날 것이 나는 소문을 들었다. 자, 뒤에 보세요. 주어 있죠? 동사 있죠? 목적어 있죠? 빈자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격대절이 맞습니다. 자, 동격대절이 뭔지 감 잡으셨나요? 됐죠? 자, 이거와 비교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야. 물론 뒤에 이제 관계부사 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대명사 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자, 얘는 똑같아. 명사 뒤에 똑같이 대절이 옵니다. 이렇게. 맞죠? 똑같이 와요. 생겨 처먹은 건 똑같죠? 명사 뒤에 대절, 명사 뒤에 대절. 자, 문법적 특징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문장 구조가 문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즉,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다 적어 놓으세요. 명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억지로 똑같은 루머를 가지고, 맞죠? 오케이? 똑같은 루머 뒤에 대절을 한번 해봤어요. 자, 나는 들었다. 뭐를? 소문을 들었다. 또 대절이네. 자, 뒤를 보니까 distur브가 불안하게 하다요. 불안하게 하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봐도 동격 대절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맞죠? 이때 대신 뭐야?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불안하게 한 소문이야. 뭐를? 직원들을 불안하게 했던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해. 우선 동격대절과 관계대명사절의 관계대명사 대절의 가장 손쉬운 구별 방법은 동격대절은 완전한 문장, 빈자리가 없는 문장이, 관계대명사 대절은 뭐하다? 뒤에 명사자리가 비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 추상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확고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기회에 동격대절과 관계대명사 대절을 좀 확고하게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관계부사 대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시 또 관계부사로도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 관계부사는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주로 이제 동격대절이냐 관계대명사절이냐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학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명사 뒤에 대절이 왔어. 그러면 이게 동격대절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절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 대절일 수도 있잖아. 자, 관계부사절은요, 우선 먼저 선행사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관계부사로 쓰려면 총 관계부사는 4개가 있잖아. when, where, why, how. 맞죠? 앞에 명사가 시간과 관련된 명사이거나 장소와 관련된 명사, 그 다음에 the reason. 자,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관계부사 why를 쓰죠. 그래서 the way, 선행사가 the way일 때는 관계부사 how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꾸미우라는 명사의 조건이 이런 거야 돼. 그리고 이 관계부사 대도 뒷문장이 뭐야?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예. 그래서 주로 선생님, 아니 관계부사 대도 뒷문장이 완전하고 동격 대도 뒷문장이 완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면 주로 동격 대절과 관계부사 대절은요, 주로
이 명사의 조건으로 구별을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추상명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추상명사여야 돼요. 동격대절이려면 추상명사여야 되고, 관계부사이려면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관련, 장소 관련, the reason, the way라는 명사여야 돼요. 아셨죠? 자, 보시면 spring. 봄은 뭐다? season, 계절이다. 어떤 계절이냐면 명사들이 계절 나왔죠? 정원이 가장 뭐한 아름다운 뭐다? 계절이다. 이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선생님 추상명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시즌은 뭐야? 시간과 관련된 명사죠. 맞죠? 그리고 뒷문장에 빈자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신 관계부사 대십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설명할 게 본문 1에서부터 좀 많죠. 네. 자, 혹시라도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오시고요.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좀 말을 아낄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좋은 강의, 좋은 교재,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한반복입니다. 네, 무한반복.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무한반복을 하기 귀찮아하죠. 그죠? 성적이 항상 제자리죠. 그래서 무한반복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들의 대절이 총 동격대절, 관계대명사 대절, 관계부사 대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 진아는 당황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대절이잖아. 맞죠? 팩트는 무슨 명사? 추상명사고 뒤에 빈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동격대절이야. 따라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도 밑줄쳐. 형광펜 친 것들은 여러분도 다 형광펜 치십시오. 형광펜 친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부 다 형광펜 치십시오. 서두의 말씀을 제가 못 드렸네요. 자, 여기 보면 과거 완료를 썼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 왜 과거 완료를 썼냐? 과거 완료라는 건 뭐야? 이거 현재야. 특정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동작들을 과거 완료를 쓰죠. 여기 보시면 당황한 게 언제야? 과거야. 맞죠? 그러면 퍼뜨린 건 언제야? 그렇죠. 그 전이죠. 그래서 had spread를 쓴 거야. spread는 3단 변화가 A형이죠. 동사 원형도 spread, 과거형도 spread, 과거 분사도 spread야. 됐죠? 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것은, 자,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건. 그것은, 이때 있은, 자, 내신 강의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명사 이시입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뭐야? 앞문장이죠. 진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사실. 이 부분이야,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것은, 자, remind A of B입니다.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 적어 놓으세요. 전 안 적을게요. 구두로만 말씀드릴게요.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야. 그래서 그녀에게 또 다른 another, 또 다른 incident, 사건이죠. 또 다른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야. 어떤 사건인데 또 다른 가짜뉴스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이 소리야. 진아가 어떻게 내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같아. 그 사실에 의해서 그 사실로 진아가 다른 가짜뉴스가 떠오른 거야. 그죠? 그녀에게 또 다른 가짜뉴스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이 소리야. 또 대 나왔다. 야, 여기 또 별표. 얘들아, 이 대은 무슨 대 같아? 자, 뉴스. 선생님, 이거 뉴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명사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훌륭해요. 맞아요. 자, 이 대은 무슨 대 같아요? 고민해 보시고. 뒤에 뭐 나왔죠? had 플러스 pp. 동사 나왔죠? 과거 완료? 뭐 없어요? 주어 없잖아. 에헤이. 이건 뭐야?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맞죠?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 이 말이야. 일어났던 while ago면 얼마 전에 이런 말이야.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또 다른 가짜뉴스 사건을 떠올리겠다 이 소리야. 또 떠올랐나 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가짜뉴스 사건을 지나가 떠올렸나 봐요. 자, 이건 관계대명사 대절이야. 많이 나와요. 명사 뒤에 대절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신지 동격 대신지. 쉬워. 빈자리 있냐? 없냐? 됐죠? 자, 여기서도 과거 완료를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녀에게 또 다른 가짜뉴스 사건을 떠올리게 한 게 언제야? 과거죠. 그래서 이거 현재 떠올리게 한 게 reminded 과거야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가짜뉴스가 일어난 건 언제야? 그죠? 그보다 더 먼저가 되겠죠. 따라서 had happened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서 그 뉴스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뉴스는 뭐야? 앞에 말했던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야. 자, 요때 셋. 또 나왔죠. 명사 뒤에 대절 나왔어요. 이 대절은 무슨 대절일까요? 동격 대절일까요? 관계대명사 대절일까요? 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생각, 뒷문장을 보셔야겠죠. 정답은요? 동격 대절입니다. 그게 빈자리 없어요. 유명한 애슬렛, 운동선수죠. 유명한 운동선수가 뭐였다? 죽었다야. 우선 여기까지가 대절이죠. 왜냐면 얘가 주어고 이 문장의 동사는 얘니까. 맞죠? 선생님 다이의 뒤에 목적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면 3박 4일로 쳐맞습니다. 알겠죠? 다이는 뒤에 목적 없잖아. 그지?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하죠. 킬은 필요해. 그는 죽였다. 누구를. 이건 필요하지 않은데 그가 죽었다. 그럼 뒤에 무엇을 필요 없죠. 뭐를, 을을이 필요 없죠.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이건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격이 되신 거야. 됐죠? 그 뉴스. 자, 또 다른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야. 그 뉴스는, 그 뉴스가 어떤 뉴스냐? 유명한 애슬레트 운동선수죠. 그 운동선수가 여기도 과거 완료 써야 돼. 설명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할게요. 자, 그 유명한 운동선수가 죽었다라는 뉴스가 됐다. 뒤에는 보어죠. become이니까. 뭐가 되냐면 넘버원, 최고의 넘버원 이슈. 최고의 사건이 되었대요. 어디에서? 온라인상에서 최고의 사건이 되었대. 엄청나게 유명한 운동선수였나봐. 느낌 오시겠지만 이거 무슨 뉴스겠어? 가짜 뉴스겠죠. 맞죠? 그러나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야? 예. 알겠죠? 그 가짜 뉴스, 그것은. 이거를 비인칭 주어, 또는 가주어라고 설명하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이거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명사예요. 예. 이 턴아웃,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재에서. 예. 그것은 얘야, 얘. 그 가짜 뉴스는, 자, 턴아웃 부정사. 턴아웃 부정사는 뭐뭐임이 판명되다야. 자, 질문할까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대명사이십니다. 그 가짜뉴스를 말하는 거야. 운동선수가 죽었다라는 그 가짜뉴스. 아시겠죠? 학교에서는 아니던데, 가져오세요, 혹시 그러시면.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 대명사이십니다. 자, 그것이, 그 가짜뉴스가 가짜임에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것은, 얘도 얘야. 즉, 유명한 운동선수가 죽었다는 그 뉴스야. 다 똑같아. 그것은, 자, 과거 완료 수동이 나왔어요. 만들어졌다. 그죠? 이때도 왜 과거 완료 썼는지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가짜뉴스가 만든 게 아니죠. 컨텐츠 제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had been made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had been made. 오케이? 그 가짜뉴스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형광펜 치시고 체크해 주시고 누구에 의해서? 컨텐츠 제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어떤 컨텐츠 제작자들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건 관계대명사니까. 그리고 이때 만약에 that으로 바꿔 써서 시험 문제를 내셨다면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죠. 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 제작자들이냐면 sought는 seek의 과거형이에요. seek. 추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야. 사람들의 관심을 쫓는, 쫓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쫓는 그런 컨텐츠 제작자들에 의해서 그 가짜뉴스, 즉 유명한 운동선수가 죽었다라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네. 자, 꼼꼼하게다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앞서 말했던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말하겠죠. 그들은 생산했습니다. 뭐를? provocative. provocative는 자극적이라는 뜻이야. 자극적인 거짓 이야기들을 뭐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넘쳐 흐르죠. 어그로 끌기 위해서 막 보시면 진짜 휘황찬란한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대중들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 어그로를 끄는 헤드라인들을 보면 좀 보는 저도 좀 짜증이 나요. 네. 저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헤드라인을 보면 안 봅니다. 가짜뉴스다. 안 봐도 가짜뉴스다. 네. 자, 개소리였고요. 어쨌든 그 콘텐츠 제작자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자극적인 거짓 뉴스를. 자,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 뒤니까 얘 아닌가요? 좋아. 그런 생각, 그런 의도 자체가 좋은 거야, 여러분. 근데 미안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문미의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야. 자, make money는 돈을 만들다가 아니라 뭐 한국은행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벌다야.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대. 자, by ing. by ing는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정말 많이 나와요. 함으로써죠. 함으로써? raise는 올리다야. 우선 해석부터 하고요. raising. 올림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올려? 수를. 시청. 이거 시청이죠? 뭐의 시청? 그들의, 포스터는 게시물이죠? 이걸 왜 다 적고 있죠? 그들 게시물들의 시청의 수. 조회수를 말하는 거죠. 맞지? 그 수를 뭐함으로써? 올림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거짓 스토리를 생산해냈습니다. 이거야. 제가 지금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거꾸로 해석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차례차례. 그들은 생산했어요. 자극적인 거짓 뉴스를 뭐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함으로써요? 올림으로써. 수를 올림으로써. 뭐의 수? 그들 게시물의 시청 수를, 즉 조회수를 올림으로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raising을 쓰셔야지 rising을 쓰시면 안 돼요. rise는 여러분들 많이 오르다. 뭐 가격이 오르다 또는 뭐 태양이 떠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rising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지?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즉, 그 당시에라는 건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나는 criticize의 동사 원형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과거형이라 뒤에 붙인 거야. criticize는 비평하다. 지나는 뭐 했어요? 비평했어요. 뭐를? 이때 도우주는 여러분들 대세 복수형인데 사람들이란 뜻이 있죠. 자, 사람들을 뭐 했대? 비평했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who, that을 수 있어. 만약에 이 who를 that으로 고친 다음에 이 that 뭐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왜?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구나. 동격 대시 아니구나.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비평했냐면 과거 완료 조심해 주시고 만들었던. 자, 병렬입니다. had made, had spread, 만들고 퍼뜨렸던 사람들을 뭐였대? 비판했대요. 뭐를 만들고 퍼뜨려?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렸던 그러한 사람들을 비평했대요. 뭐 때문에? 그것이 뭐야?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had heard. 과거 완료죠. 왜냐면
비평한 것보다 다 과거야, 지금. 비평한 게 과거잖아. 근데 다 뭐 했어?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고 상처 입힌 건 비평하기보다 더 과거, 더 먼저에 일어났던 동작이기 때문에 had made, spread, 또 had hurt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had 상처, hurt가 뭐야? 뭐뭐를 상처 입히다죠? 그것이 그 운동선수를 상처 입혔기 때문에요. 그쵸? 아니, 죽지도 않은 나를 내가 죽었대. 얼마나 상처 입었겠어. 산 사람을 그냥 송장 만든 거지. 안 그래? 그 다음에 confuse는 뭐야? 혼동시키다죠. 자, 병렬 구조. 여기가 Y고요. X가 여기입니다. 과거 분사니까 여기도 과거 분사야. 이거 동사의 과거형 아니야. had 플러스 pp니까 여기도 had 플러스 pp야. 사람들을 뭐야? 혼란시켰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야. 그래서 진아가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비평했대. 근데 정작 지금 본인이 뭐가 된 거야? 본인이 가짜 뉴스를 지금 뭐하고? 퍼뜨린 거죠. 그죠? 당사자가 된 거야. 본인이 과거에 뭐였던? 비판했던. 그러나 여기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this time, 이 시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말이야. 부사야. 그러나 이번에는 진아 그녀 자신이 이런 말이야. 뭐 이거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네. 진아 그 자신이 뭐였다? 우연히 accidentally 하면 우연이란 뜻이야. 우연히 뭐였다? contribute to 하면 어디에 얘들아 기여하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진아가 그녀 자신이 우연히 전파, 확산 이런 뜻이죠. spread, 전파, 확산 뭐야? 가짜 뉴스의 전파나 확산에 기여를 해버렸어요. 이런 말이야. 됐죠? 여기도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도 무시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문법들이 다 달라요. 제가 힘든 게 영어 선생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마다 좋아하시는 게 다 달라. 즉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범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물론 중요한 건 무조건 합니다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 고민을 해요. 그래 나는 일개 강사니까 다 해야지 하면서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는데 스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안 내시겠지. 그게 참 시험 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학원 강의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성향의 선생님이신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의 공부를 거둘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첫 번째, 좀 설명이 좀 길었죠. 네, 좀 길었는데, 자, 어떠셨나요? 자, 집에 가셔서 꼭 복습. 제가 영어 성적 내신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라고요? 무한반복. 알아요. 하기 싫어하는 거. 저도 그게 제일 힘들죠. 예, 하지만 가장 좋은 빠른 지름길은 무한반복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